씹으면 젊어집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치매와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껌 좀 씹으시죠.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 저자 오노즈카 미노루가 쓰고 클라우드9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껌을 씹는 사람들이 젊어지고 행복해지는 이유입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풍요로워졌지만 고혈압이나 비만 등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등의 부드러운 음식이 유통되면서 과거보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으면 신경세포인 해마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를 활성화하려면 적당히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껌 씹는 것을 추천합니다. 껌은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부족한 씹는 횟수를 껌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뇌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껌은 아무리 씹어도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턱의 뼈와 근육이 발달해서 치열이 고르게 되고 잇몸도 튼튼해집니다. 지금부터 껌 씹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오노즈카 미노루 1946년에 태어나 도호대학을 졸업했다. 1982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유학했다. 1986년 일본 기우대학 의학부로 옮겨서 치매 예방의 신경과학적 연구를 계속했다. 기우대학 의학부 부교수와 시나가와 치과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나가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 체육대학 보건의료학부 교수이며 저작과 뇌의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씹기로 뇌를 지킨다, 씹기로 비만을 예방한다, 씹기로 스트레스를 이긴다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왜 껌을 씹어야 하는가 2장 껌을 씹으면 좋아지는 것들 3장 오감을 느끼며 씹어라 4장 껌만 씹어도 늙지 않는다.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자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물이 넓게 유통되면서 씹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씹지 않다 보니 씹는 근육인 저작근이나 턱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씹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래턱도 약해지고 음식물을 씹을 때 아랫니와 윗니가 어긋나거나 치열이 나빠질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씹지 않으면 치매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음식물만 먹게 되면 해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해마는 평생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듭니다. 신경근간세포가 분화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신경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신생이 음식물의 딱딱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젖을 막된 실험용 쥐의 배에 세포 분열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을 투여해서 해마의 신경이 새로 생기는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부드러운 사료를 계속 먹인 쥐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둔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사료만을 계속 먹은 쥐는 해마와 되뇌 두정피질의 시냅스 형성이 감소하고 공간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실험을 노화촉진 실험용 쥐에게 적용해 보니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부드러운 음식물을 계속 먹게 되면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해마의 노화도 진행됩니다.
적당한 강도의 음식을 씹어야 한다. 딱딱한 음식물을 먹도록 합시다. 건강 관련 서적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 의도는 많이 씹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근력이 쇠약해져 있어서 마른 오징어와 같은 딱딱한 음식물을 씹는 게 쉽지 않고 턱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딱딱한 음식물을 씹는 것이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껌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딱딱한 껌을 씹어서 활성화가 높아진 것은 손해뿐이었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손해는 감각인지의 통합이나 운동 근육의 조정과 제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손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신경 네트워크의 유지나 재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낙상 방지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동 영역의 활성화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손해만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딱딱한 음식물만을 씹는 것보다 적당히 딱딱한 음식을 의식하면서 씹어 뇌의 광범위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갑자기 짜증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출근길 만원 전철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30분 또는 1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입니다. 게다가 한여름 찜통더위에 땀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에워싸여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폭발할 듯합니다. 주부라면 휴일에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난꾸러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을 뒤죽박죽 어질러 놓았다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껌을 씹으면 좋습니다.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3가지입니다. 1.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한다. 스트레스는 바람직한 것과 불쾌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위입니다. 바람직함과 불쾌함이 격렬할수록 신경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즉 불쾌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느끼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20세에서 60세의 남녀 23명에게 헤드폰을 쓰게 한 뒤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의 음량을 높여서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껌을 씹으면 23명 가운데 78%가 편도체의 활동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불쾌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껌을 씹고 있었더니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2. 전전두 영역의 활동을 억제한다. 전전두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정보가 들어올 때 편도체와 밀접하게 작용하면서 지금 이것은 스트레스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전두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전전두 영역의 활동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편도체의 활동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할 때 껌 씹기에 의해 스트레스가 줄어든 18명에게 다시 불쾌한 소리를 크게 해서 듣게 하고 껌을 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전두 영역의 활동이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껌 씹기는 편도체와 전전두 영역의 활동을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스트레스 물질을 줄여준다.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들 스트레스 물질의 혈중 농도가 껌 씹기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껌 씹기에 의해 여러 스트레스 물질의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낄 일이 생겼을 때 껌을 씹어서 높아지는 짜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만원전철에서 우적우적 소리를 내서 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그쪽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식사 전에 껌을 씹으면 살이 빠집니다. 다이어트는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 남성에게도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이 난무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개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글귀가 있으면 새삼 눈이 가게 됩니다. 사실 껌을 씹는 것도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에 19세에서 22세의 여자 대학생 53명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10분 정도 껌을 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9주 후 약 70%가 체중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최대 9kg까지 감량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대상에서 비만자일수록 체중이 줄어드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BMI 수치에 따라 실험에 참가한 사람을 보통 체중, 비만 경향, 비만 그룹으로 나누고 매일 식사하기 전에 껌을 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만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BMI란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껌을 씹으면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왜 껌을 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뇌에서 먹고 싶다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또한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뇌에서 이제 배가 부르다는 지령을 내립니다. 이런 지령을 내리는 곳이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입니다. 뇌의 가장 깊은 곳인 시상하부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대사, 체온, 수분 조절, 소화, 흡수 등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사람은 이 섭식중추와 포만중추가 균형을 이루면서 식욕을 조절합니다. 그 때문에 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섭식중추의 활동이 높아지거나 포만중추가 둔해지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가 되면 거식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껌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포만중추가 자극되어 포만감을 얻게 되고 섭식중추의 활동이 조금 억제돼 거식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만중추와 섭식중추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오면 갑자기 식욕이 생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뇌 속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 섭식중추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에 의해 흥분 상태가 된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붉은색 고기나 생선에 많이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할 때 채소만 먹게 되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져 자칫 식욕이 폭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껌을 씹으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을 꼽는다면 망막증, 신장질환, 신경장애입니다. 이런 합병증이 악화되면 실명을 하거나 인공투석을 해야 합니다. 매우 무서운 병이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의 합병증이 치매의 가능성 또한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치매 발병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2012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이 70세 이상 남성의 23.2%, 여성은 16.7%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70세 이상의 남성 약 5분의 1, 여성의 약 6분의 1이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뇨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면 헤모글로빈 A1 수치가 6.5%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헤모글로빈 A1C는 다른 말로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적혈구 가운데 대량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몸의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생긴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에는 포도당과 결합하기 쉬운 성질이 있고 혈액 속에 여분의 포도당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다량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당뇨병 검사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잘 씹어서 식사하던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껌을 씹으면 당화혈색소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조사해 본 것입니다. 평균 연령 53.8세의 남성 34명과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BMI 수치는 약 19에서 38로 보통 체중인 사람도 있고 비만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한 다음 식사 전에 껌을 씹는 생활을 하게 하고 9주 후에 다시 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껌을 씹기 전에 평균 5.7%였던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평균 5.1%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10분 동안 껌을 씹게 한 것만으로 혈액 속의 당분이 감소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껌 씹기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치매의 가능성도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쉽게 없앨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치매와 스트레스에 의한 뇌혈관성 치매가 오늘날에 그렇게 많은 치매 환자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잘 씹어서 스트레스의 해소와 당뇨병 예방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껌을 씹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을 통해 메이저리그의 방송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중계의 증가와 더불어 시합 도중에 껌을 씹으면서 경기를 하는 외국인 선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지하지 못하다, 매너가 나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껌을 씹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경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껌을 씹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씹는 담배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껌을 씹는 이유 중 하나는 집중력 향상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의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의욕을 높여준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또 집중하고 있을 때 의욕과 주의 등을 관장하는 전전두 영역이나 해마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전두 영역과 해마가 껌 씹기와 연관이 있는 것도 이미 앞에서 말했죠. 껌을 씹으면 이들 부위의 활성화가 높아진다는 것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뇌가 이완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해 극도로 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발표할 때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표를 듣는 고객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적당한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집중과 이완의 조화입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긴장, 즉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먼저 편도체 활동이 매우 높아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편도체가 불쾌해, 불쾌해 라고 계속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껌 씹기에 있습니다. 껌 씹기는 스트레스 물질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려 혈압이나 심박수의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껌을 씹게 되면 해마나 전전두 영역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믿기 어렵다면 극도의 긴장 상태가 찾아오기 전에 10분 정도 껌을 씹어보세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씹으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씹으면 얼굴의 다양한 근육이 움직인다. 여러분이 이를 꽉 물었다가 놓으면 관자놀이 부근의 근육이 넓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축두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뺨의 조금 뒤로 손을 댄 상태에서 이를 꽉 물면 조금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깨물근입니다. 그 외에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식사를 할 때는 얼굴의 표정 근육이나 머리나 어깨의 근육도 사용됩니다. 게다가 혀도 근육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혀를 잘 깨물지 않는 것은 입속의 음식물 상태에 관한 정보가 뇌에 전해져서 뇌가 혀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사한다, 씹는다는 행위는 이 모든 근육이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연대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뇌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수시로 적절한 지령을 계속 내립니다. 즉 씹고 있는 사이에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씹으면 맛의 정보가 뇌로 보내진다. 잘 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됩니다. 침은 맛 물질을 녹이고 맛세포까지 운반하기 쉽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꼼꼼하게 씹으면 음식물의 맛을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쌀을 오랫동안 씹으면 입속에서 단맛이 퍼지는 것은 침 덕분입니다. 이런 맛의 정보가 뇌로 많이 전달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씹는 것과 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미 실험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껌과 유사한 단단함을 가진 껌을 32초 동안 천천히 차분하게 씹고 32초 정도 쉬는 것을 4차례에 걸쳐 반복합니다. 그 결과 고령자일수록 연합 영역의 상대적인 활성화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의 신경세포가 녹슬고 조금씩 죽어갑니다. 고령자일수록 씹는 행동을 통해 뇌의 연합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는 껌을 자주 씹음으로써 신경세포의 쇠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오노즈카 미노루이의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를 읽어드렸습니다. 껌 씹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껌 씹기가 조금 걱정되시죠? 세간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일까요? 바로 껌을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는 속설입니다. 실제로 껌을 많이 씹으면 턱 주위 근육이 튼튼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사각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껌을 장기간 씹어도 턱의 아래턱 각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턱뼈의 골밀도가 증가하며 턱선이 예뻐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면 신경마비를 치료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저는 껌 씹기에 있어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병적으로 껌을 씹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오래 씹지 말자. 입 주변이 뻐근할 정도로 얼얼할 정도로 씹지 말자. 그것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아침이나 저녁 식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연세대 구강내과 교실과 모 기업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껌 씹기와 얼굴 형태에 대한 연관성 연구가 6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껌 씹기가 사각턱과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후원한 기업이 껌의 제왕 롯데제과 연구소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껌 씹기는 다양한 효과와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씹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고 껌 한 통을 사서 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껌을 씹으시고 길거리에 버리시는 경우는 없겠죠. 껌 씹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할 때 오랜 시간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30회 이상 씹기는 건강과 장수의 비법입니다. 씹으세요. 건강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은 껌 제조회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